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 주세요.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인 2022년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몇 가지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파고들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어감이나 느낌은 주로 공상과학적인 터미네이터나 사람 모양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더 빠르게 정확하게 모방하는 기계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2022년에 있었던 많은 발전 중에서 특히 핵심적인 4가지가 특별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책임 있는 AI 개발과 인공지능의 사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22년 AI 분야에서 이루어진 괄목할 만한 발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언어 프롬프트를 통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공지능인 DALL-E의 등장입니다. 언어 프롬프트란 글을 명령어처럼 입력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일종의 프로그래밍입니다. 예를 들면 입력창에 폭소리 내리는 공원에 코끼리 한 마리라고 입력하면 AI가 눈 내리는 공원에 코끼리가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방식입니다. DALL-E는 오픈 AI에서 2021년 출시한 인공지능입니다. 2022년 4월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DALL-E2가 공개됐습니다. DALL-E2가 출시되자마자 미술, 패션, 건축,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창작성과 혁신성을 폭발시켰습니다. 새 버전에서는 전작보다 화질이 4배나 상승했으며 그림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미지 일부를 지워서 원하는 걸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그걸로 대체하는 기능인 편집 기능과 이미지를 삽입해 그 이미지를 변형한 이미지들을 출력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텍스트 뒤에 특정 조건을 입력하면 화풍이 변하기도 하고 그림이 정교해지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도구를 가지고 노는데 푹 빠졌습니다. 좀 더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픽 디자인을 합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AI가 우리 인간의 창의성을 빼앗는 것이 걱정된다는 것이죠. 또 DALL-E가 웹에서 이미지들을 끌어와 변형시키기 때문에 온라인과의 접근이 없는 일부 문화가 이러한 모델에서 제외되어 세계에서 표현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함진기TV에도 몇 차례 다룬 바 있는 챗GPT입니다. 이 역시 오픈 AI사가 만든 인공지능으로 DALL-E의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생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글과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챗GPT가 생성해 주는 텍스트는 신문 기사, 학생들의 에세이, 연설, 과학, 논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용하게 쓰이는 분야는 앱 개발 시 코드 작성 도움받기, 이메일을 대신 써달라고 하기, 요리, 레시피 물어보기 등입니다. 챗GPT에 대해서도 DALL-E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AI 개발 회사인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코드입니다. 알파코드는 코딩을 매우 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시스템이 인간 프로그래머들과 경쟁한다면 인간 프로그래머의 72%는 이 시스템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은 최근 인간을 상대로 한 매우 복잡한 코딩 대회에서 코딩 문제의 약 30%를 해결해냈습니다. 이 수치가 좀 더 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알고리즘은 학습을 기하급수적으로 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인간 바둑 프로 중 누가 나서도 이길 수 없는 알파고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성장할지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AI가 프로그래밍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은 낮지만 코딩에 필요한 인력은 획기적으로 줄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토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가토 역시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인공지능인데요. 다른 인공지능들은 주로 한 가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데 반해 가토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명 만능 인공지능입니다. 가토가 할 수 있는 일은 게임, 채팅, 로봇팔로 블록 쌓기, 사진 설명하기 등 6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450가지는 사람보다 나은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토 덕분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하나의 작업에서 벗어나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의 비상한 주목을 받은 이들 4가지 인공지능을 필두로 2022년의 AI 개발은 2023년에 이루어질 진전과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AI를 잘 사용하고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민간 부분은 정부의 규제 수립을 기다리면서 AI 활용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EU AI법, 미국 AI 권리장전, 중국 규제 등 규제 체제가 발효되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는 여러 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돌봄과 의료와 같은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용 절감과 정기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관리 시스템 강화, 액선 판독, 그 외에 여러 가지 효과적인 작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제조업, 의약품, 교통 분야, 그리고 구인 구직, 개인 방송과 같은 버티컬 커머스 분야에서 AI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반구의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나 AI를 통합할 기술 또는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남북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에는 특히 사회에서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논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에 대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AI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법 집행 기관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무기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사법경찰들로부터 인명살상용 AI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으면서 결국 철회되긴 했지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UN 지역 간 범죄처벌 조사기관과 인터폴 혁신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조사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논의 테이블에 앉게 하는 좋은 시도이자 첫 번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경찰이 AI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조사 결과는 법 집행기관이 책임 있는 AI 혁신을 위한 툴킷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법 집행기관이 이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2023년에 이루어질 AI 분야의 발전과 관련하여 결론은 이렇습니다. 함진규 TV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AI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